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참 날이 좋네요. 공원에 나와서 걷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일본이 엔화절산과 NK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NK 트레이드가 뭐냐? 즉 환율을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입니다. 환율을 이용해서 자금을 이동시킨다입니다. 환율을 이용해서 돈이 경중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NK 트레이더입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원화 절상과 NK 트레이더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혹독한 이 내수 침체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혹독한 기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경제가 침체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욕이 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활기가 떨어지고 공장이 문을 닫고 연구소가 불이 꺼지고 모두가 혹독한 기한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만약에 잃어버린 30년이 온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버틸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나라는 버틸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암울할 정도로 걱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일본의 상황은 너무나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너무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똑똑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생각하지 않는데 너무나 똑똑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습니다. 하물며 메모장이나 일기장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똑똑합니다. 너무나 잘났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나는 오늘 일본이 원화 절상과 NK 트레이드를 보면서 깊은 생각을 해봅니다. NK 트레이드가 뭐냐? 환율이 적은 데서 환율이 높은 데로 간다는 것입니다. 즉 적은 이자가 있는 곳에서 많은 이자가 간다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없는 곳에서 높은 변동성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그것은 일본이 엔화와 미국이 달러 사이에서는 통화 스왑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프라자 합의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지 않나 하고 내보고 있습니다.
즉 프라자 합의를 해주는 조건으로서 이 엔화와 달러 사이에 스왑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즉 교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제한입니다. 즉 엔화 대 달러를 무제한으로 교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와 이 미국이 스왑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원화와 달러 사이에는 통화 스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30년의 기간 동안에 일본 사람들은 그 전에도 옛날에도 그랬지만 근면과 성실함을 가지고 이 상황에 대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엔화와 달러의 통화 스왑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꾸준히 금리 인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근 10년이 넘도록 거의 0%대의 이 이자율을 엔화에 적용했습니다. 심지어는 마이너스, 이렇게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엔화를 가지고 통화 스왑을 통해서 달러로 바꾸게 되면 이자를 많이 주는 것으로 엔화가 뻗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값싼 엔화를 빌려가지고 또 가지고 있는 값싼 엔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다거나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브라질도 가고 뭐 유럽도 가고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가장 만만한 곳 바로 한국입니다. 이 대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만만한 곳 한국이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 이자가 많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지척에 있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대표적 표적이 바로 이 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이 엔화가 즉 1,000만 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엔화를 달러로 바꿉니다. 그리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은행만 들어간다 칠지라도, 이 달러가 은행에만 들어간다 칠지라도 이자가 6%대에 해당합니다. 이자가 6%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00만 원어치 엔화를 일본에 가지고 있으면 잘못하면 오히려 은행에 돈 맡겼다고 보관비를 줘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은행에서 엔화를 빌려가지고 달러로 바꾼 다음에 한국 은행에다가 갖다 넣게 되면 6%의 이자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6%의 이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투자를 좀 할 줄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갖다 놓습니다.
또 각 투자처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엔화를 달러로 바꾸어 가지고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그 정도의 금융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은행에만 갖다 넣을까요? 아닙니다. 주식, 채권, 코인, 아마 시중 투자처 곳곳으로 이 달러가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이 달러의 정체는 바로 엔화입니다.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값싼 일본 엔화를 달러로 바꿔 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0%대로 빌려 가지고 시중 은행에만 맡겨도 6%의 이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이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많죠. 일본 은행에서 엔화를 빌려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한국 시장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이 부산은행 같은 곳에 맡기기만 해도 6%의 이자를 주는데, 그야말로 이 손짓고 헤엄치기보다도 훨씬 수월한 것이지요. 가만히만 있어도 6%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6%가 어디로 들어갔느냐? 일본 사람들은 눈 가리고 아웅합니다. 우리가 엔화를 찍어내는 것은 일본 이 국채를 사가지고 자국민한테 팔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채는 우리나라 국민이 소비를 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좋은 거야. 우리나라의 부채는 엄청나게 높지만은 우리 일본 은행은 얼마든지 돈을 더 찍어낼 수 있어. 왜냐?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찍어내도 국민이 사주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은 국가라는 것은 완전 돈을 찍어낼 수 있는가? 아닙니다. 국가는 채권을 팔아서, 즉 국채를 팔아서 그 국채를 가지고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채가 시장에서 소모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바로 국채에 이자가 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채 투자입니다. 그러나 그 국채가 국민들이 사준다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사주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들이 사준 만큼 엔화를 찍어낼 수 있어 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국채를 가지고 은행에 맡깁니다. 은행에 맡기면 은행은 현금으로 내주지요. 그 현금을 가지고 또 달러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국에다가 달러를 갖다 퍼붓게 되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6%의 이자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돈이 돌고 도는 구조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엔화는 곧 달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화 스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엔화와 미국의 달러는 통화 스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엔화를 달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엔화가 달러로 변해서 이 미국으로 들어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또 다른 나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기업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고 돈을 벌어서 배당을 줍니다. 또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성과가 좋으면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돈 벌고 저래도 돈 벌고,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정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이 30년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아직도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화는 어떻게 될까? 원화는 어떻게 될까? 원화는 국제시장에서 통용되는 이 돈이 아닙니다. 원화는 마치 부산시에서 돌아다니는 동백장하고 같은 것이고 각 시군에서 돌아다니는 지역화폐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시장에서 원화라는 것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이 원화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30년이란 개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좋으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경제가 조금만 나빠도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돈을 찍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찍으면 많이 찍는 만큼 원화 가치는 하락을 하는 것입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는 수입하는 모든 것을 더 비싸게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찍어내는 만큼 물가는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원화가 지금 1,500원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와, 달러 비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러가 왜 비쌀까요? 달러는 비싸진 게 아닙니다. 달러는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미국 재무부의 통계에 하면 달러의 유동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달러가 비싸진 게 아니고 원화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원화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수입해 가지고 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입 물가가 비싸지다 보니까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재작년과 지금까지는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물가가 올랐느냐? 거의 20%가 올랐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20%. 이 20%는 어디서 온 것인가? 바로 국가가 돈을 찍어내서 눈 가리고 아웅을 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썩이고 국민을 기만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화의 정체입니다. 즉 우리 원화는 국제시장에서 달러와 같이 노는 돈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엔화는 국제시장에서 달러와 같이 노는 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자기 또 이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끊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너무 길면 조회수도 안 나오고, 물론 조회수를 또 봐주고 댓글 달아주는 사람도 없지만은 그래도 너무 길어지면 안 되지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고
엔화와 원화는 무슨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본 국민이 자국이 엔화를, 즉 이자율이 0%대에 있는 엔화를 달러로 바꾸어 가지고 이 달러를 이용을 해 가지고 각 나라에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만만한 곳이 미국이고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0%대의 이자율을 달러로 바꿔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도 6%의 이자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엔화를 달러로 바꿔서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주식을 모르겠습니까? 채권을 모르겠습니까? 돈의 흐름을 모르겠습니까? 아마 저보다도 월등히 많이 알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짓을 30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얼마나 될까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인지 엔화가 기침을 하면 모든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독감에 걸리듯 유행병에 걸리든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떠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일까요? 30년을 갖다 퍼부은 바로 이 엔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을 자 바로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와 있는지 아무도 정확한 통계조차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차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바로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이면서 온 세상에 그 이름과 힘과 악명을 떨치고 있는 바로 이 와타나베 부인입니다. 와타나베 부인. 물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전부 다 와타나베 부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거대 기관과 거대 단체들이 움직이는 돈은 숨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자금이 움직일 때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존재, 바로 와타나베 부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투자하는 여자들을 가리켜서 김치 부인이라고 합니다. 내 참 말있다 답답한데 이거 얼마나 떠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또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좀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하시고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돈에 환장병이 걸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돈에 환장병이 걸렸느냐? 야, 네 남자 이리 와. 자, 오늘 잡아가야 되겠어. 왜? 뭐 때문에 잡아갔는데요? 네가 미성년자를 강간했잖아.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미성년자를 잡아가요? 강간을 해요? 그 미성년자가 누구예요? 전화번호 좀 줘보세요. 몰라도 돼. 네가 알 필요 없어. 그리고 네가 뭔데 알라고 그래?
아니 그러면 신고 내역 좀 봅시다. 뭐라고 전화를 했는데요? 알 필요 없어. 그런 거는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안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내가 말라고 가르쳐 줘. 억울해? 억울하면 가서 무죄 받아. 무죄 받으면 아무 일 없잖아. 변호사도 한 명 쓰지 말고 이왕이면 한 10명 써. 그래야만이 무죄를 받지. 무죄 받으면 아무 일 없잖아. 어떻게 또 돈을 버느냐?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를 강간했다. 고로 징역 3년에 처한다. 신랑이 또 빠져나가면 돈이 안 되니까 신혼 4회차에 신랑이 신부를 안아봤으니까 강간 미수다. 이렇게 해서 집안을 박살을 내고 목숨을 잃게 만들고 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2번이나 죽다 살았고 20년 달인 직장을 잃었고 이빨을 4개나 잃었고 정신병 치료를 2번이나 받고 2번이나 죽다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3억을 쓰는지 4억을 쓰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에 한장병 걸린, 이렇게 돈에 미쳐버린 그런 집단들이 존재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너무나 똑똑합니다. 1년에 책 한 권 읽지 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똑똑합니까? 1년에 신문 뉴스도 안 보는 자들이 천하에 모르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나보다 더 잘나고 공부 많이 한 대학 교수가 그게 옳다고 하니까 나도 옳다고 하는 거야. 나보다 더 높은 변호사인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가지고 학 공부도 많이 한 변호사가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맞는 거야. 신문 방송에서 그 말이 맞다고 하니까 그 말이 맞는 거야. 지나가는 개가 그렇게 떠드는지 알 바 아닙니다. 지나가는 돼지가 꿀꿀거리는지 알 바 아닙니다. 나보다 더 잘났다고 느껴지는 자들이 떠드니까 그 말이 곧 진실이요 꼬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환율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알아요? 자신이 지갑에서 돈을 빼나가야만이 빼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털어가야 털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면 할수록 열받고 하면 할수록 억장 무너지는 게 이 돈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또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